인스트럭터께서 이번에 핀란드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을 모아서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빙 인스트럭터이자 이벤트 기획 그리고 콘텐츠 제작 일을 하고 있는 양무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제가 좀 질문 몇 가지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다녀오신 게 포르쉐 아이스 익스피리언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행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포르쉐 이름을 갖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사의 공식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포르쉐 본사에서는 여러 가지 공식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있는데 트랙, 트래벨, 아이스 이렇게 세 가지.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아이스가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게 트랙이랑 트래벨을 좀 합쳐놓은 듯한 여행도 즐길 수 있고 드라이브도 실제로 많이 배워볼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쉽게 말해서 포르쉐라는 이 엄청난 차를 3일 내내 빙판에서 마음대로 날려볼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날린다. 그 고가의 정말 저의 드림카인. 그렇죠. 많은 분들의 드림카죠. 그렇죠. 그 포르쉐를 신나게 날렸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럼 어떤 차들을 그렇게 날리고 오셨나요? 네. 일단 시작 레벨이 912 GTS예요. 490마력. 네. GTS부터 시작. 시작입니까? 네. 그 차 후륜 모델 또 사륜 모델을 또 탈 수가 있고 네. 여기 앞에 제가 가져온 것처럼 912 터보 S 662마력이죠. 네. 이 친구 그리고 또 타이칸까지 타이칸 중에서 터보 S 761마력짜리 전기차로 드리프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기본 레벨에 참여를 했는데도 지금 차 라인업을 보시면 네, 엄청나죠. 그래서 레벨이 더 높아지면 더 강한 차들도 탈 수가 있는 그런 행사이고요. 네. 그리고 권보미 선수도 인스트럭터로서도 많이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레이싱 트랙 행사에서 보면 차들 특히 이런 고출력의 스포츠카들을 이제 고객들께 경험을 시켜드릴 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뭔가요? 일단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면 안 된다. 그쵸. 절대 안 된다라고 네. 경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이 아이스 익스피리언스에서는 꺼라. 네. 그래서 시종일관 이 전자 제어 장비, PSM이라고 하는 네. 이 버튼을 눌러서 평소에 금지됐었던 일을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신나는 드라이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금지된 영역이라고 하면 네. 상당히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는 포르쉐 오너가 아니거든요. 이거 누구나 다 가볼 수 있는 체험인 건가요? 누구나 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같이 가셨던 저를 포함한 9명의 이제 한국 고객분들 중에 포르쉐 오너가 아닌 분들이 절반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포르쉐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적합하지만 포르쉐를 꿈꾸는 어떤 분이든지 이제 면허증만 있다면, 그래서 국제 면허증만 따놓은 상태라면 예약을 해서 참가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고 또 저 역시도 굉장히 가실 수 있어요. 가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실 911을 가지고 얼음 빙판에서 드리프트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물론 911을 드리프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엔진이 뒤에 끝에 달려있고 그 엔진이 자꾸 나를 휘젓기 때문에 어려운 차인 건 맞는데 이 행사가 꼭 드리프트만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는 아닌 것 같은 게 일단 그 배경 자체가 정말 동화 같아요. 네. 핀란드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911을 탄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체로 911을 그렇게 예쁜 곳에서 눈 위에서 내가 타볼 수 있다는 거. 짜릿하면서도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환경을 또 눈으로 즐길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홍보 영상이나 제가 봤던 이제 외국인들 보면은 뭐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와서 즐기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운전을 잘하지 못해도 충분히 아이스 핀란드를 즐길 수 있다. 네, 그렇죠. 물론 나는 정말 준비돼 있어. 나는 장갑도 가져갈 거고 글러브도 뭐 드리프트를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분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게 그렇죠. 인스트럭터가 2명이 한 조에 배정이 되고요. 차가 5대. 네. 그리고 10명의 이제 고객들이 그 5대에 나누어서 타서 이제 체험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2개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스트럭터 한 명당 차 2대나 3대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집중적인 그런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3일 동안에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하다 보면 누구나 요게 드리프트구나 하고 좀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마력 타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기후에서도 굉장히 추운 날 위험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체험을 해놓은 고객님들이라면 위험 상황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점이세요. 정말 안전하게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빗길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위급 상황에 훨씬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드라이버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행사죠. 야, 이 행사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행사인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고객분들 때문에 포르쉐 인스트럭터들이 깜짝 놀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또 한국 사람 하면 적당히를 모르는 인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갔거든요. 네. 준비를 했다면 어떤 준비를 하신 거죠? 사전 드리프트 강습을 했는데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차를 수급을 하고 강습장을 또 빌리고 또 살수차, 물차를 빌려서 이제 물에 젖어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 많이 미끄러지면서 차를 컨트롤하실 수 있게 여러 번 이제 강습을 해드린 다음에 핀란드를 간 거죠. 그러면 이번 함께 간 멤버들은 사전에 드리프트 훈련을 하고 가신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이스 익스피리언스 가게 되면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팀을 이뤄서 팀 코리아라고 불리우게 됐고 나머지 4개의 조가 있었는데 다 호주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호주 4명 대 한국 1명이 약간 경쟁을 하는 경쟁 구도였는데 자, 거기에서 군함 횟수가 가장 적은 팀이 어딘지를 뽑는 경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거기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와, 네. 우리나라가 네. 대한민국 팀 국위 선언을 하고 왔고 사실 핀란드 인스트럭터들은 이야, 이래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 걸 생각을 보여줬어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 군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굉장히 귀에 확 그렇죠. 꽂히는데요. 뭐지 이건 하실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이 군함이라고 하면 뭔가 사고가 있었다는 뜻으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혹시 차가 파손이 되거나 사고가 있진 않았나요? 차가 일단 많이 부딪힙니다. 아, 네. 부딪히는 건 맞는데 눈에 부딪혀요. 그래서 네. 이 코스가 정말 넓은데 각 섹션마다 다 눈으로 벽을 쳐놨기 때문에 이 차가 그 벽을 뭐 뚫고 나간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드리프트를 하는 상황은 차가 트랙에서 막 달릴 상황에 비해서는 속도 자체가 좀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부딪혀도 그냥 퉁 하고 튕겨 나오는 정도가 대부분이고 실제 차가 파손되는 경우를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스 익스피리언스다 해서 괜히 갔다가 차 하나 인수하고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아이스 익스피리언스를 지레 포기하시는 분은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 역시도 자신감이 생겨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혼자 신청해서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참가자가 있다면 그게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일단은 예약이 1단계예요. 네. 지금 아래 여기 보이시는 이 웹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고 꼭 뉴스레터도 받아보는 걸로 하시고요. 항상 언제부터 예약이 시작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여름에서 가을에 예약이 시작이 되고요. 실제로 행사 자체는 1월 초에서 3월 말까지 핀란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혼자서 가게 되면 그 공항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짐을 찾아서 나오자마자 포르쉐 담당자들이 와서 바로 팔목 잡고 이리 오세요 해줍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단 핀란드 공항에만 내리면 모든 것을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네. 물론 나는 모르는 사람이랑 주행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 차 한 대당 2명이 같이 쉐어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올지 모르는 어느 누군가가 나의 짝이 돼서 3일 동안 내가 그 사람한테 운전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의 운전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만약에 그게 좀 걱정되신다면 이제 싱글 드라이버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금을 조금 더 내고
혼자서 이 차를 3일 동안 완전히 독차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런 방법도 따로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옵션이 다 있어요. 너무 좋네요. 네. 일단 저같이 MBTI 2인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죠. I라면 페이를 조금 더 지불하고 네. 나 혼자, 오롯이 나 혼자 이 차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즐거운 체험,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네. 일단은 3박 5일의 행사예요. 처음 도착해서부터 이제 호텔에서 나올 때까지 이제 5일이 소모가 되고 그 비용이 5,690유로라서 하나로 750에서 8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표를 더하면 대략적인 이제 비용이 이제 산출이 될 텐데 여기에는 이제 숙박과 식사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딱 이 프로그램만 즐긴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비용이 들겠다라는 거는 이 5,690유로 플러스 이제 비행기 표 비용 정도 보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차를 3일간 주행을 하는데 아무리 포르쉐라도 이 정도 비용을 든다. 하지만 이 핀란드라는 아이템하고 이 포르쉐라는 아이템이 만났을 때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감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드라이빙의 팁이라든지 체험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지불할 만 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도 확실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핀란드라고 하면 걱정이 하나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그렇죠. 춥지는 걱정되죠. 않으셨나요? 안 추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일단 저희가 갔었던 2월 후반 정도는 생각보다 날씨가 아주 춥진 않은 때였어요. 근데 그런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영하 15도에서 20도 정도 그 정도 온도에서 주행을 했어야 됐고 하지만 저희 본편 영상들을 보면 드라이빙을 하고 또 잠깐 나와서 브리핑을 받고 할 때 저희가 그냥 경량 패딩 정도 아니면 스웨터 정도로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차에 앉아있는 상태로 거의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할 때는 뭐 그 정도 오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핀란드까지 갔는데 나는 차만 탈 수는 없다 하신다면 정말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패딩을 꼭 가져가시기를 그리고 핫팩도 많이 가져가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여행도 즐길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3박 5일 동안에 나만의 개인 시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3박 5일 동안에는 낮에는 무조건 아침부터 거의 해 질 때까지 차를 타기 때문에 다른 건 하기가 힘들고 뭐 사우나 정도 아니면 야간 스키 정도만 가능하고 하지만 거기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갔는데 차만 타고 오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액티비티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미리 예약을 다 해서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를 이제 즐길 수가 있었어요.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포르쉐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그 본부로 사용하는 호텔 자체가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스키장의 일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스키, 스노우보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그냥 호텔 로비에서 바로 곤돌라를 타고 스키,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가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약간 북극에서 사는 사람들의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얼음집 체험을 할 수 있는 스노우 빌리지라든지 그리고 뭐 갯썰매 또 술록썰매 또 스노우 모빌 혹시 타보셨어요? 스노우 모빌? 아니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스노우 모빌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스 카트가 있어요. 정말 추천합니다. 저희는 한 번으로 만족 못해서 또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또 하나 오로라를 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좀 정말 유명한 숙소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예약을 했다 보니까 저희는 마치 수학여행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이제 만끽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예약을 미리 잘 해서 따로 투어 가이드 역할을 하는 분이 꼭 있어서 그걸 다 이제 매니지를 하면 그렇게 즐기실 수 있다. 해외 가면 사실 현지 음식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현지 음식이 잘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떠셨나요? 사실 핀란드가 음식으로 그렇게 유명한 곳은 또 아니에요.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얼음으로 미각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기억나냐면 핀란드 음식 하면 그 스노우 빌리지 체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음집 체험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술을 주더라고요. 오. 근데 잔이 네. 잔 자체가 얼음이에요. 잔 자체로 그냥 집 안이 너무 추우니까 얼음 잔이 그대로 형태가 유지가 돼요.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이제 혀가 얼얼했던 경험이 좀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코스 메뉴를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의자도 얼음, 식탁도 얼음, 다 얼음. 그래서 거기 저희를 앉혀놓고 코스 메뉴를 찔끔찔끔 내놓는데, 네. 아 진짜 다음 게 언제 나오나, 보통은 좀 여유 있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렸어야 했던, 핀란드는 그래서 음식보다 아이스로 무조건 임팩트를 주는 곳이구나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이색 없죠. 체험을 절대 없는 그런 이색 체험입니다. 네. 하고 오셨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이스 익스피리언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있다면? 생각보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국 생각을 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한국을 좀 잊어버리고 싶다, 며칠만이라도 한국 그냥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한다면 이곳이 땅인 게, 보통은 동남아 뭐 여행 가거나 하면 좀 놀고 뭐 마시다가도 뭐 핸드폰 열어서 뭐 뉴스 보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또 이제 뭐 SNS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가서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셔틀버스로 바로 그냥 그 주행장으로 이제 옮겨져서 주행을 하게 되고, 이 주행이 힘들다기보다도 워낙 멋진 곳에서 내가 있다 보니까 그거 멋진 경치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드리프트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내가 빨리 배워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할 텐데, 이런 좀 목적의식에 불타오르면서 낮에는 드리프트 하느라고 체력을 다소모를 하고, 밤에 돌아와서는 지쳐서 자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3박 5일이 금방 지나가고, 만약에 앞뒤로 또 붙여서 다른 것까지 하신다면 거의 일주일 동안 내가 한국 생각을 정말 이렇게 안 하고 있구나 라는 정말 특이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정말 나는 여행 매니아인데 낭만을 좋아하는데 짜릿한 경험도 같이 섞어서 해보고 싶다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시각으로 봐도 핀란드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유럽 눈이 다르긴 하다라는 거를 충분히 좀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환경. 또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내가 좀 정말 어려운 차로, 포르쉐로 드리프트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트랙에서도 정말 미끄러져도 나는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뭐 일반 도로에서도 위험한 상황에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좀 상급 드라이버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빙판 위에서 경험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걸 배우실 수가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네, 저도 사실 영상 속에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많은 고객님들을 보면서 나도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핀란드에서 이런 경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 양우람 인스트럭터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